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묘기지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묘지 땅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없다, 아니다, 묘지 땅에 묘지만 없다면 다른 쪽으로 쓰임새가 꽤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든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묘지 땅에서 무엇을 볼 것이며 또 어떤 목적으로 분묘기지권을 건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겠죠. 실제로 분묘기지권을 처리하다 보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분분해요. 야심차게 분묘기지권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저 무서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처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동기가 어찌 되었건 간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처리 방식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어요. 묘지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나는 그 소유권을 주장해서 묘지에 대한 지료를 받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묘지 땅을 한번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묘지 땅을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차를 끌고 나왔던 거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묘지 땅에 대한 생각은 아마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 가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팔면서 그 땅 위에 있는 묘지를 가만히 둔 채 땅을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땅을 산 건가요? 아니면 묘지까지 함께 산 것인가요? 묘지까지 함께 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묘지는 내가 치워야 되나요? 아니면 땅을 판 사람이 치워야 되나요? 묘지를 치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전에 묘지를 쓴 사람은 지료를 청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청구하지 말아야 되나요? 지료라는 게 간단한 것 같아도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응당 지불해야 될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지료를 내지 않고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짜증이 나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보면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가 좀 명확해지는데, 그게 쉽사리 보여지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을 아예 처음부터 손 안 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죠? 한번 보시게 되면 꽤 정갈한 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확인해 보면 묘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누구나 다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이런 땅을 매입했을 때 묘지만 없다면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묘지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갈하게 나와 있는 묘지 땅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과연 이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묘지를 경매로 날리게 된다라고 하면 날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묘지 때문에 함부로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물론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묘지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묘지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간단한 일 같으면서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묘지를 바라볼 때마다 분묘기지권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묘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묘지 땅은 항상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매로 묘지 땅을 날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보면 묘지 쉽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묘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분묘기지권의 논리를 드러내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도 다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묘지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없애는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고요, 내가 묘지 때문에 어떻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중간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소송 자체가 버거워지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죠. 묘지가 있든 길이 없든 그 땅의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묘지를 없앴을 때의 재산상의 가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료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정당하게 분묘를 없앨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라고 물어보시면 하기 나름이죠. 쉽게 말하면 협박과 협상에 대한 물타기를 잘한다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전혀 젬병이다 라고 말하면 쉽게 끝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분묘기지권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돈을 들인 만큼의 시간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분묘기지권은 손 안 대는 것이 나아요. 어떤 식으로든 항상 투자자의 마음가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꼽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변하지 않는데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힘들어합니다. 관점이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 계속적으로 내가 밀어붙일 수 있다라면 분묘기지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좀 가소롭게 보이죠. 분묘기지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하나만 가지고 꼭 이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도 묘지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부모님을 모신 거냐 아니면 자기하고 조금 먼 친척을 모신 거냐, 그런 것에 따른 협상력도 달라질 것이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묘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연고 묘지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반드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다른 방법을 생각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력 그리고 내가 투입되는 자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분묘기지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투자자가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같이 사람이 꼭 반드시 살아야 하는 주택과 다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값어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꽤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으로 묘지를 땅을 바라보고 이런 것으로 길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가치가 펼쳐질 겁니다. 물론 제 경험칙상 포기하지 않으면 대부분 수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어떤 방법이든 뛰쳐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